성공을 부르는 사소한 습관, 풍요롭고 멋진 세상, 약속된 삶을 위한 법칙, 스스로 믿고 바라는 것에 최선을 다할 때 그 꿈은 이루어진다. 성공하기로 결심했다면 사소한 일상의 습관을 바꿔야 한다.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삶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일상생활 속의 사소한 성공 습관 법칙, 원대한 꿈을 품은 자만이 천하를 얻을 수 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부자의 마음을 가져라. 나는 항상 운이 좋아 라고 말하라. 운이 나쁜 사람을 피하라. 마음 먹은 순간 즉시 행동에 옮겨라.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으로 결정하라.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 라고 하는 신념은 그곳이 어디든지 높고 멀리 오르게 해준다. 저자 요시카와 나미. 고베에서 태어나 고베에서 성장했다. 현재 동경에서 거주 중이다. 20대부터 앤드류 카네기와 그 이론을 이어받은 나폴레옹 힐의 성공 철학, 인간 영양 심리학, 조셉 머피의 잠재의식 이론, 자기 실현법 등에 매료되어 연구를 계속해 요시카와 나미 컴퍼니를 설립하고 많은 사람들의 꿈을 이루는 자기 실현, 성공 감성을 닦는 법, 행운력을 높이는 법 등에 몰두하고 있다. 목차 소개를 간단히 할게요. 콘텐츠 들어가며 제1부 부자가 되는 방법 1장 돈을 빌려주는 생활 습관 돈은 원하는 만큼 굴러 들어온다. 2장 돈을 배로 빌려주는 우주의 법칙 돈은 당신의 풍요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사랑한다. 3장 금전적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감정 조절법 돈은 당신의 감정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4장 평생 제복을 누리기 위한 부자의 수칙 돈은 긍정적 이야기와 배포가 큰 사람을 좋아한다. 제2부 운이 좋아지는 방법 1장 얼굴과 몸에서부터 운 좋은 사람이 되는 방법 당신이 변하면 운도 즉시 효과를 낸다. 2장 패션, 상품, 인테리어로 운이 좋은 사람이 된다. 몸에 걸치는 것, 옆에 놓아두는 것으로 행운을 불러들인다. 3장 좋은 환경에서 좋은 운이 나온다. 지금 있는 장소를 깨끗하게 하여 항상 좋은 기운을 받아들인다. 제3부 성공하는 방법 1장 감성 지수를 높이는 방법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 2장 꿈, 비전을 주시하는 방법 큰 뜻을 품은 자만이 좋은 결과를 손에 넣는다. 3장 성공 마인드를 기르는 방법 달성시키고자 하는 마음 자세가 모든 것을 돌파하고 이루어 나간다. 4장 셀프 케어를 충실하게 하는 방법 치료하고 감싸고 감싸 안는 것은 다음에 더욱 행운을 가져다 준다. 5장 행운의 힘을 붙잡는 방법 어떠한 일이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행복 지수를 업시킨다. 맺은 말 이 책을 읽는 독자라면 분명 가고 싶은 장소나 이루고 싶은 꿈, 성취하고 싶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거나 더욱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있을 것이다. 보다 성공한 인생을 손에 넣기 위해서 말이다. 이 책은 많은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으며 독자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강요하거나 명령하지 않는다. 대신 당신 안에 잠재되어 있는 동기와 기대, 자신감과 확신, 밝은 비전을 더욱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부자가 되거나 성공한다는 것은 어려운 이론이나 기술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의 당신이 기꺼이 그리고 자발적으로 그 일에 몰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며 이걸로 됐다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납득하면 되는 것이다. 또 이로 인해 확신을 얻고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꿈을 향해 돌진해 나가면 된다. 혹은 이런 거였나 하며 무언가를 깨닫고 거기서부터 개선해 나가거나 다시 바로 잡아가는 것도 바람직하다. 또 이런 식으로 생각한 적은 없었는데 하며 지금까지 자신에게 없었던 요소를 발견하고 그것을 힌트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성공의 근원이 되어줄 것이다. 이 책은 총 3부로 나누어 소재를 달아 독자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제1부는 부자가 되는 방법으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부자의 마음을 갖고 부자의 마음을 알게 된 후 원하는 부를 생각보다 빨리 실현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바로 원하는 일을 즐기면서 하라는 것이다. 제2부에서는 운이 좋아지는 방법으로 셀프 파워로 운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자기 자신을 높일수록 커다란 운이 다가온다고 강조하였다. 제3부는 성공하는 방법으로 결심하는 순간 성공은 약속되어 있으며 큰 뜻을 품은 자만이 좋은 결과를 손에 넣을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독자 여러분은 처음부터 읽지 않고 각 부나 장의 어느 한 곳을 펼쳐도 좋다. 그 중에서 마음을 확 사로잡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에게 부와 성공을 안겨줄 가장 중요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당신의 의욕을 이끌어내며 쉽게 성공으로 이끌어줄 것이다. 변화의 좋은 징조는 어느 때든지 아주 사소한 문장 하나를 계기로 마음과 현실이 크게 바뀌는 것이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위대해지고자 하는 무리한 법칙이나 기술이 아니다. 당신이 본래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끌어내고 그것을 발휘할 수 있는 솔직한 감동이다. 그리고 그 능력은 당신에게 충격을 준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알 수 있다. 분명 이 책 안에 있을 그 능력을 꼭 손에 넣길 바란다. 참고로 본문에서는 당신과 저자가 한마음 한뜻이 되기 위한 마음으로 당신이라는 표현을 썼고 존칭 또한 생략했다. 이해하기 바란다. 제1부 부자가 되는 방법 1장 돈을 빌려주는 생활습관 돈은 원하는 만큼 굴러 들어온다. 빚은 우주의 무한한 보물창고이다. 예나 지금이나 금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다. 또 중국에서는 예로부터 돈은 금빛을 띠는 것에 몰린다는 말이 있다. 그 때문인지 중국의 부호들은 앞다투어 가구와 인테리어 등 장식품에 금을 썼다. 금을 곁에 두면 금기, 제복을 부르고 번영하게 하는 돈의 기운이 번성해져 돈이 몰려온다. 또한 복신, 행운의 여신은 언제나 반짝이는 곳을 찾아온다. 신은 밝고 명랑하고 화려한 곳, 그리고 즐겁고 희망이 가득 찬 빛을 향해 다가온다. 빛은 귀신을 쫓아내고 액을 막아준다. 즉 신의 의지를 방해하는 것을 일거에 물리쳐버린다. 눈부시게 빛나는 빛은 어떤 상황에서든 당신을 지켜주기 위해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우선 머리와 얼굴에서 윤기가 나도록 자신을 가꾸고 가급적 긍정적인 말을 쓰도록 하자. 또 명랑하게 행동하자. 그런 당신에게서 발산되는 빛이 당신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해줄 것이다. 사람들은 처음 보는 순간 빛을 발산하는 눈부신 사람에게 몰려들기 마련이다.
그 인연이 쌓이고 쌓이면 행운과 금전운을 상승시켜 마침내 성공을 불러온다. 빚은 우주의 무한한 보물창고를 가득 채우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특히 금귀걸이는 금전운을 상승시키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다. 부잣집 사모님들을 보면 대부분 금귀걸이를 하고 있다. 귀는 얼굴에서 돈을 상징하는 부위이다. 그러니 금귀걸이를 착용하면 금전운을 상승시키는 기운이 더욱 강력해질 것이다. 부자들의 풍요로운 언행. 부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 나는 타고나기를 복이 많다. 나는 부유한 삶을 누릴 가치가 있다. 부자들은 절대 자신을 비하하거나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다. 물론 빈곤한 의식도 전혀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은 아주 당연하게 풍요로운 말을 쓰고 행동을 한다. 그것이 결국 그들에게 풍요로운 환경을 가져다주며 그 결과 돈과 모든 면에서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확고한 신념은 언제나 그에 걸맞는 현실을 가져다 준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 말은 음이라는 울림이 되어 당신을 감싸고 있는 에너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빈곤한 말을 쓰면 빈곤한 울림이 되어 빈곤한 현상을 낳고 반대로 풍요로운 말을 쓰면 풍요로운 울림이 풍요로운 현상을 낳는다. 우선 평소에 이런 말을 쓰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란다. 돈이 없어. 정말 못해 먹겠다. 정말 못 살겠어. 월급이 쥐꼬리만 해. 돈 때문에 너무 힘들어. 난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하는 거야? 그 대신 이런 말을 쓰도록 하자. 필요한 돈은 반드시 들어온다. 괜찮아. 돈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될 거야. 난 참 복이 많아. 이만하면 풍족하지. 돈은 넉넉해. 실제로 소리내어 말해보면 알겠지만 부정적인 말은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고 맥이 빠지게 한다. 반대로 긍정적인 말은 매우 긍정적인 기분이 들게 해 힘을 북돋아 준다. 이처럼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되어 당신을 둘러싼 모든 현상을 빚어낸다. 그러니 부유한 삶을 누리고 싶다면 우선 풍요로운 말을 쓰도록 하자. 즐겁고 기분 좋은 일에 돈을 써야 한다. 돈이 없다고 고민하는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일은 돈을 쓰는 일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소비한다는 없어진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자들의 사고방식은 다르다. 부자들은 소비한다는 더 늘어난다 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다. 이는 돈은 에너지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돈을 순환시키면 점점 불어나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성질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지금 당장은 돈이 없더라도 돈을 다룰 때 부정적인 생각을 깨끗이 버려야 한다. 그런데 왜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을 쓰면서 죄책감을 느끼고 우울해하는 것일까? 그것은 돈이 없는데도 쓸데없는 교재에 지출을 하거나 원치 않는 일에 돈이 나가기 때문이다. 또 원치 않는 물건을 사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내가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일에 돈을 쓸 수 있다면 비록 내 지갑에서 돈이 나가더라도 점차 풍요로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나를 위해 산 장미 한 송이, 여가 시간을 즐겁게 해주는 찻잔 등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스스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쇼핑을 하거나 지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즐거운 상황 속에서 돈이 들어온다. 이것이 바로 자석처럼
돈을 끌어당기는 아주 단순하고도 즐거운 금전운 법칙이다. 남의 경사를 축하하거나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작은 선물을 보내는 것, 이것도 금전운을 상승시키는 좋은 방법이다. 당신이 가진 풍요로움을 남과 함께 나누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에너지는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다. 그리고 나눈 것이 배가 되어 돌아온다. 그것은 선물을 받은 이에게서 직접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 우주란 풍요로움을 순환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호의를 갖고 또 넉넉한 마음으로 베푼 일에 보답하듯 당신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큰 돈을 쓰면 그와 동시에 큰 돈이 순환 경로가 만들어진다. 자기가 소비한 것은 언젠가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당신이 거금을 쓰는 것은 크게 몰아치는 파도처럼 당신에게 다가올 풍요로움을 생성시키는 것이다. 그러니 가끔 통 크게 쓰는 것도 금전운을 좋게 자극해 운수대통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이 된다. 넘칠 정도의 돈을 꿈꿔야 한다. 잠재의식의 위력으로 부를 축적하는 방법을 전 세계로 전파하고 있는 조셉 머피 박사는 원하는 돈을 얻을 수 있는 비결에 대해 이렇게 조언했다. 간신히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원하지 말고 써도 남을 정도의 액수를 원해라. 누구 눈치 볼 것 없이 갖고 싶은 만큼 원해라. 그 이유는 당신의 잠재의식,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깔린 진심은 언제나 당신이 강하게 생각하는 것에 반응해 그런 현실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돈은 먹고 살 만큼만 있으면 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얼핏 보기에는 욕심이 없고 간대하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지금의 힘든 현실을 애써 정당화시키는 데 불과하다. 그럴듯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오히려 우주의 진리를 거스르고 있는 것이다. 우주는 당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주고파 지금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2장 돈을 배로 불려주는 우주의 법칙. 돈은 당신의 풍요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사랑한다. 운이 좋다고 생각되는 일.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좋으니 운이 좋다, 복받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을 한번 세어보기 바란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 그러다 보면 마음이 충만해질 것이며 그 감정이 더 큰 복을 불러올 것이다. 이제 충분하다는 생각을 가지면 당신 안에 있는 부유한 에너지가 활발하게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당신을 더욱 풍요로운 길로 인도해 줄 것이다. 있다, 없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양을 갖고 있는가의 실제 상황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사물을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에 좌우되는 것이다. 큰 숫자를 좋아하되 원하는 액수를 확실히 정해야 한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큰 숫자를 좋아하자. 특히 받고 싶은 연봉을 생각할 때도 생각만 해도 이런 큰돈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며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로 큰 금액을 꿈꿔야 한다. 원하는 것이 주어지는 것일 뿐인데 지레 겁을 먹고 그렇게 허황된 꿈을 꿔도 소용없어 라며 작은 돈에만 만족해서는 결국 거금을 질 수 있는 기회는 당신에게서 점점 멀어질 것이다. 어떤 사람이 말했다. 저도 억만장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라고 묻자 그는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네, 되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럼 우선 얼마가 갖고 싶은지 말해보세요. 그러자 그는 우선은 한 1,000만 원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정말 모순이다. 억만장자가 되고 싶다면 처음부터
억 단위의 돈을 목표로 삼아야 하지 않는가? 1,000만 원은 거쳐가는 과정이지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 처음부터 억 단위의 돈을 원한 사람만이 억 단위의 돈을 손에 쥘 수 있다. 거금은 원대한 희망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법칙이다. 돈이 들어왔을 때나 쓸 때의 마음가짐. 정말 지지리도 제복이 없다는 사람들을 보면 참 이상하게도 수중에 돈이 들어와도 푸념부터 한다. 왜냐하면 돈이 나갈 걱정 때문이다. 그들은 수중에 돈이 들어온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기는커녕 이런 걱정들을 한다. 어차피 뭐뭐로 빠져나가겠지. 들어와도 결국 빠져나갈 건데 무슨 소용이야. 이 정도 돈으로는 별 도움이 안 돼. 얼마 안 가 또 부족해질걸. 예상치도 않은 수입이 생겼다면 제복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와, 재수 좋네. 생각지도 않은 돈이 들어왔어 라며 기뻐한다. 그런데 제복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공돈이 생기다니 누구한테 사기 당하는 거 아니야? 무슨 나쁜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하며 불안에 떤다. 돈이 들어왔을 때에는 순수하게 기뻐하고 그 돈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길 바란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럼 돈은 그 후에도 끊임없이 들어올 것이다. 부자가 될 소양을 가진 사람들은 아주 기분 좋게 돈을 쓴다. 돈을 써서 원하는 것을 얻는다는 만족감 때문에 지불을 할 때에도 기분이 매우 상쾌하다. 반대로 좀처럼 생활이 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아무리 예전부터 갖고 싶었던 것을 겨우 갖게 되어도 돈을 쓰면서 상실감부터 맛본다. 특히 자신을 위해 돈을 쓸 때에는 사치라도 한 것 같은 죄책감에 빠진다. 그것은 돈을 쓰는 행위가 곧 죄악이라는 관념이 머릿속 깊이 박혀있기 때문이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돈을 벌 때나 쓸 때나 항상 기쁜 마음을 가져야 한다. 돈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씻어내는 만큼 당신의 금전운이 상승한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란다. 내면을 풍요롭게 가꿔야 한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우선 내면을 풍요롭게 가꾸기를 바란다. 그리고 매사에 나는 풍요로운 삶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여유로운 마음으로 일과 사람들을 대하여야 한다. 그러면 당신 앞에 풍요로운 인생이 자연스럽게 펼쳐질 것이다. 내면이 빈곤한 사람에게 풍요로운 인생이 펼쳐질 수 있을까? 무엇이든 눈에 보이는 성과는 내면을 가꾼 후에 나타나기 마련이다. 이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진리이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돈이 없다고 불안 초조해하거나 걱정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당신을 혼란스럽게 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그럴 때는 일단 침착하게 괜찮아, 모두 잘 될 거야 라고 외쳐보자. 이 말은 정말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다. 어디에선가 돈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힘껏 외쳐보자. 그럼 내 힘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에너지의 지원군이 몰려와 힘을 보태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위기 상황을 순조롭게 벗어나게 될 것이다. 아울러 금전적으로 풍족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돈다발만 생각하지 말고 그 돈이 이루어줄 당신의 이상적인 삶을 한번 그려보자. 마치 그림을 그리듯 마음속 캔버스에 말이다. 그럼 마음속에 그린 것이 강한 욕구가 되어 당신이 변화를 일으키도록 촉구할 것이다. 그리고 그 감정의 에너지가 당신에게 금전을 가져다 줄 사건을 일으킬 것이다. 럭셔리 라이프를 머릿속에 그릴 때에는
상상도 효과적이지만 더욱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 그것은 부자들이 반드시 집에 하나쯤 갖고 있을 만한 럭셔리 라이프의 상징물을 하나 사서 집에 두는 것이다. 나는 그 부의 상징으로 어디까지나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샹들리에와 대리석 테이블, 피아노를 구입했다. 그것도 금전적으로 그리 여유가 없을 때 장만한 것이다. 실은 피아노는 치지도 못한다. 그런데 얼마 안 가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내 수입이 2배로 오른 것이다. 정말 분야를 막론하고 돈이 될 만한 일이 마구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안 가 나는 목표 금액을 달성하게 되었다. 3장 금전적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감정 조절법. 돈은 당신의 감정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일단 돈 걱정은 접어두어야 한다. 수중에 돈이 없을 때 그 상황을 빨리 극복하고 돈이 들어오게 하고 싶다면 우선 돈 걱정을 접어둬야 한다. 걱정을 하는 것은 얼핏 보기에는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왜냐하면 우주란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항상 주시하고 당신이 강하게 의식하는 것, 오랫동안 생각하고 있는 것을 현실로 만들기 때문이다. 즉, 돈이 없을 때 돈이 없다고 머리를 싸매고 있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그 돈이 없는 상태에 계속 정신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신을 집중시킨 곳에 쌓인 부정적인 기운은 금전 사정을 더욱 안 좋은 쪽으로 몰아간다. 그러니 돈이 없을 때에는 그 걱정을 떨쳐버리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전환시켜보자. 돈이 들어오면 얼마나 안심이 될까? 이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정신을 집중시키고 있다 보면 그동안 당신을 짓누르던 어두운 그림자는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인 에너지가 당신에게 금전적 여유를 가져다 주기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그러다 보면 금전 문제는 어느새 해결되어 있을 것이다. 절대 돈이 없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주머니 사정이 어떻든 돈이 없다는 말을 절대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된다. 말은 현실을 변화시키는 위력을 갖고 있다. 설령 돈이 없을 때라도 돈이 없다는 말을 계속하면 당신의 기와 세포, 피부, 뇌, 잠재의식, 이 모든 것들이 듣고 있다가 더욱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기 위해 활발하게 움직일 것이다. 아무리 생활이 어려워도 또는 그렇지 않아도 또는 농담이라도 가난이라는 말을 평소에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왜냐하면 이 말이 발산하는 에너지는 당신을 점점 무기력하게 하는 엄청난 파동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가난, 이 말을 습관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설사 제복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빈곤함의 기가 눌려 점차 결핍된 상황에 빠지게 된다. 그러니 농담이라도 이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가난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가난하다는 생각에 지배를 받고 있다는 증거이다. 결국 자기 손으로 현실을 망치는 것이다. 그만두는 회사에도 감사해야 한다. 당신에게 월급을 주는 사람, 생활비를 벌어다 주는 남편이나 배우자, 그리고 필요한 돈의 출처인 회사나 조직을 절대 욕해서는 안 된다. 당신이 그들을 비난하거나 욕을 하면 상대방도 그것을 눈치채고 당신에게 돈을 주려는 생각이 싹 사라질 것이다. 사람이란 감사하는 마음을 잊으면 무엇이든 나쁘게 말하는 습성이 있다. 감사하는 마음을 저버린 이는 제복도 달아난다. 당신에게 월급을 주는 회사와 당신을 고용한 사장이 있었기에 필요한 돈이 매달 착착 들어오는 것이다. 그러니 그 액수와는 상관없이 우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갖게 되면 왜 그런지 몰라도 월급도 올라가고 승진을 하는 등 금전 사정도 점차 좋아질 것이다. 개선을 원한다면 불평하거나 비난할 것이 아니라 우선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야 한다. 이런 회사 당장 때려치고 싶다. 정말 지긋지긋하다. 설령 이런 생각이 들 만한 회사에 다녔다 해도 그만둘 때에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야 한다. 당신이 그 회사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다 해도 분명 그 회사의 신세를 지고 경제적인 도움을 받았을 것이다. 그것을 망각하고 회사에 대해 좋지 않은 일만 곱씹는다면 다음에 들어가는 곳에서도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어떤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내가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는 행위는 당신의 주변을 밝게 만드는 힘을 갖고 있다.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 밝은 마음으로 회사를 그만둘 수 있다면 다음에 들어가는 회사는 감사와 감동으로 가득한 곳이 될 것이다. 자신의 수입을 한탄해서는 안 된다. 남들과 비교하며 내 수입을 비관할 필요는 없다. 한숨 짓지 말고 희망적으로 긍정적인 미래를 기대하고 있으면 꿈꾸던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금 당신이 액수가 적다하며 푸념하고 있는 그 돈은 당신이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다. 그러니 그 노동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고 칭찬하기 바란다. 사람은 칭찬을 받으면 더욱 크게 보답하려는 마음을 갖는다. 더욱 좋은 것을 창조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돈을 버는 일에 관해서는 즐겁게 일하지 않고는 결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없다. 그러니 부지런히 일하고 있는 자신을 칭찬하고 격려해 더욱 신바람 나게 일하도록 해야 한다. 4장 평생 재복을 누리기 위한 부자의 수칙. 돈은 긍정적 이야기와 배포가 큰 사람을 좋아한다. 잘 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한다. 남들의 성공담을 기뻐하며 들어야 한다. 속 좁게 시기나 질투를 한다면 제복은 멀리 달아나 버리고 만다. 남들이 돈을 많이 번다는 소식이 당신의 귀에 들려오거나 누군가가 그 소식을 전해준다는 것은 당신도 그들과 똑같이 될 수 있다는 행운의 예고이다. 즉, 당신에게서 매우 강력한 기운이 발생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다. 동종업계 사람의 이야기는 물론 비록 다른 분야 사람의 성공담일지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성공과 부의 법칙이 담겨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대부호가 되는 가장 좋은 힌트는 당신이 남의 성공을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귀담아 듣고 있을 때 확실하게 제시된다. 반대로 남의 일이라며 건성으로 듣거나 시기 질투하는 마음으로 듣고 있다 보면 거금을 쟁취할 힌트가 보일 리 만무하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아야 한다. 사랑, 성공, 부를 실현시키는 것도 그렇지만 당신이 꿈꾸는 모든 것을 눈부신 빛 속에서 축복을 받으며 실현시키고 싶다면 오히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방법으로 우주에 요구해야 한다. 그러면 죽기 살기로 간청하는 것보다 빨리 소원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방법으로 요구한다. 무슨 뜻인가 하면 그저 감사하는 마음을 바쳐 마음속의 꿈을 키워 나간다는 것이다. 상대방에게 사랑을 받고 싶다면 이렇게 인사하자. 신이시여,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순수하고 정직하게 이 사람을 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공하고 싶다면 이렇게 인사하자. 신이시여, 저에게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내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 일을 통해 여러 사람에게 봉사하고 번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와 관련된 모든 이들이 성공을 거둘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부를 쌓고 싶다면 당신은 제가 이 땅에서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내려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이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한 사람들과 일을 제때 만나게 해준 우주에 감사합니다. 제게 내려주신 모든 풍요로움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자.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바칠수록 당신은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그 꿈을 쉽게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참 신기하게도 말이다. 이것은 감사의 공덕이 소원을 성취하게 해준 것이다. 실제로 당신의 신상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또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계속 빼앗기는 상황이더라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전해보자. 그러면 우주는 당신에게 탄복할 것이고 그런 당신을 돕기 위해 큰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기 시작할 것이다. 우주는 언제나 당신이 갖고 태어난 고귀한 마음을 이끌어내려 하고 있다. 그것은 당신을 너무나도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얼굴은 신의 가호를 받는 곳이다. 인상학에서는 얼굴에서 빛이 나면 운이 좋아진다고 한다. 만약 당신의 운이 조금 부족하거나 좀 더 운을 높이고 싶다면 얼굴에 윤기가 나도록 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화장할 때 자신의 피부톤보다 한 단계 밝은 색의 파운데이션을 바르거나 피부 본래의 윤기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크림을 사용하면 더욱 좋다. 얼굴은 신의 가호를 받는 곳이다. 그래서 칙칙하거나 건조하거나 거칠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 따라서 얼굴에 윤기가 감도는 운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정보와 인연, 그리고 재물이 자연스럽게 모이게 된다. 윤기 있고 아름다운 머릿결. 반들반들 윤기 나는 머릿결로 바꾸면 신의 가호를 받기 쉬운 사람이 된다. 즉 운이 좋아진다. 신은 빛을 발산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신은 항상 하늘에서 사람들을 내려다보기 때문에 빛나는 머릿결을 가진 사람이 눈에 잘 띄어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들은 머리카락 끝을 둥글게 말아주기만 해도 연애운을 상승시킬 수 있다. 사랑의 신은 바람에 흔들리는 것, 말려있는 것, 묶여있는 것에 깃들여 있다고 한다. 정성을 들여 웨이브를 주고 윤기 있고 아름다운 머릿결로 가꿔보자. 촉촉하고 부드러운 입술, 반짝이는 눈동자와 깨끗한 몸. 인상학에서는 입술을 생활력과 여성성의 운을 강하게 나타내는 곳이라고 본다. 입술이 촉촉하고 부드럽게 빛날 때 운이 더 따른다. 립스틱이나 립글로스를 이용하여 예쁘게 가꿔보자. 눈동자의 빛은 미래의 빛으로서 반짝이는 정도가 강할수록 운도 좋아진다. 아이돌 가수나 여배우들을 보면 모두가 보석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눈동자를 가지고 있다. 반대로 눈동자가 흐리멍텅하거나 빛이 발해 있다면 그 사람의 영혼은 지쳐 있다는 것이다. 그럴 때는 자신에게 부담이 되는 일, 기대에 어긋났다고 생각되는 일을 즉시 멈추고 휴식을 취함으로써 자신을 구해야 한다. 당신의 마음이 다시 활기를 찾게 된다면 눈동자도 다시 빛이 발하게 되고 운도 상승하게 될 것이다. 풍수지리학이나 불교에서는 액땜은 물이 있는 곳에서 한다고 한다. 욕조 안에서 운을 불러오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사람은 소금을 욕조 안에 넣어서 입욕하면 좋다. 행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
다른 사람의 풍족한 인생을 보며 저렇게 살 수 있는 건 일부 사람들 뿐이야. 그건 특별한 예일 뿐이야. 그런 사람들은 원래부터 부자였어. 라고 생각하는가? 이제 그런 일들은 특별하고 예외적인 것이며 이례적인 일로 생각하거나 자신과는 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의 일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관계도 없는 일들이 당신 눈앞에 나타날 리 없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거나 귀에 들리고 가까이서 만질 수 있는 것들은 늘 당신을 자극하며 당신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싶다는 사인을 보내곤 한다. 다른 사람들의 일이야 라고 생각할 것인가? 언젠가 나도 저렇게 돼야지 라고 생각할 것인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따라 그 현상을 보고 듣고 만진 뒤의 과정이나 결과는 변하게 된다. 행복한 인생은 당연한 것이다. 커다란 성공을 얻고 커다란 부를 쌓는 일도 당연히 나에게도 이루어질 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것을 이룰 수 있다. 나 필자의 지인 중에 예전에는 패션 잡지 모델을 하다가 현재는 비버리 힐즈의 호화저택에 살고 있는 여성이 있다. 그녀는 마치 아침부터 밤까지 우아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사는 것 같았다. 그녀는 아침에 일어나면 우선 예쁘게 화장을 하고 마음에 드는 옷을 입는다. 그리고 청명한 날씨 속에서 귀여운 애완견과 산책을 나가 신선한 바람을 쐰다. 점심은 친구를 불러서 유명 음식점에서 먹고 오후부터는 네일 살롱에 간다. 손톱을 정리하고 아로마 보디 마사지로 심신의 피로를 푼다. 그 다음은 뭐 좋은 물건이 있으려나 하며 로데오 드라이브에서 쇼핑을 한다. 저녁은 집에 머무는 요리사가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준다. 그 사이 그녀는 우아한 음악 타임을 가지며 느긋하게 쉰다. 이런 일들을 매일 진짜로 하고 있었다. 옛날에 나는 그녀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우아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자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다. 어머, 나는 처음부터 이런 생활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이런 생활밖에 상상하지 않았어요. 다른 생활은 어떻다는 거죠? 호호. 그래서 나는 그녀의 남편에게 물었다. 부인이 이런 우아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밖에서 일하는 남편으로서 어떤 기분이 들어요? 조금은 집에서 가사 일도 해야지 라는 생각도 들지 않아요? 하하.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왜? 왜 그런 생각을 해야 하지요? 허허. 나는 그녀가 계속해서 아름답고 늘 행복하고 우아한 여성으로 있어줬으면 해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는 게 나의 기쁨이에요. 나는 그녀가 이렇게 지내는 것이 그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하. 두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런 풍족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은 있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한 내가 더 이상하게 여겨졌다. 맺은 말. 만약 지금의 생활에 불만이 있다면 아무쪼록 지금 여기에 살아 있다는 것. 소박하지만 이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뭐니 해도 평화롭고 안전한 이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을 떠올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길 바란다. 그럼 당신이 누리고 있는 풍요로움에 고마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아무리 가진 게 없다고 해도 당신의 방에는 추운 겨울날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보일러가 있을 것이고 더운 여름 방을 시원하게 해줄 선풍기나 에어컨이 있을 것이다. 자기 방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것, 이 또한 정말 감사할 만한 일이다. 이것이 풍요가 아니고 무엇일까? 하루 세끼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자. 그것도 일종의 풍요로움이다.
물론 지금 생활에 불만을 가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풍요로운 것이며 감사할 만한 일이다. 우선 지금의 생활에 감사하자.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모든 것은 여기에 있다는 충만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만족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지금 당신에게는 건강한 육체와 사고를 할 수 있는 두뇌가 있다. 그리고 무엇이든 느낄 수 있는 마음이 있다. 우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내가 가진 풍요로움을 깨닫자. 그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것이다. 물론 대하는 자세도 달라질 것이다. 이루고 싶은 꿈에 솔직해져서 모든 것을 완수하자. 누구나 처음에는 자신이 상상한 길을 믿으면 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꿈을 향해 스타트한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말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좀처럼 생각한 목표에 이르지 못하거나 반대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도중에 자기 자신이 불안해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혹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나는 의미가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착각하고 있었던 나의 망상인 것인가? 한창 좋을 나이에 허튼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세상이 비웃을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렇듯 망설이고 마음이 흔들리고는 한다. 처음에는 뜨거운 열정을 갖고 꿈의 길을 간다. 다다르고 싶은 장소에 골인하기 위해 움직인다. 그러나 도중에 이런저런 생각이나 불안, 잡념이 발생하고 장애물처럼 보이는 사건을 접하게 되면 그것을 포기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것은 아직 보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거나 확신이 없을 뿐이다. 결코 그 일이 끝나 버린 것이 아니다. 확실히 골인하는 사람은 도중 경과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저 처음의 생각에 신념을 가지고 모든 것을 뛰어넘는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일을 꼭 해내고 말겠어. 무슨 일이 있어도 그곳에 도달하겠어. 반드시 골인한다. 성공해서 큰 사람이 될 거야. 이런 신념에 따라 약해지는 마음을 몇 번이라도 다시 되돌리는 것이다. 이러한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몇 번이라도 고쳐 세울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원하던 성공과 부를 손에 넣는다. 성공을 확실히 실현하고 싶다면 마음을 다잡고 믿고 있는 일에 돌진한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룰 때까지 그만두지 않는다. 당신이 마음속으로부터 정말로 사랑하는 길을 선택했다면 그것은 결코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이 없을 것이다.